올해로 53세인 김태진 씨는 코골이가 심해 늘 혼자 잠을 잡니다. 오늘도 심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던 그때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가 뒤척임과 함께 다시 코골이가 시작됩니다. 다음날 알람이 울리지만 태진 씨는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은 잤지만 밤을 샌 것 같은 기분이었죠.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운전 중엔 졸음이 쏟아졌고 집중력은 느려져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피로 때문에 태준 씨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찍 잠들어도 피곤한 일상. 과연 태준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수면 무호흡증 때문.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면 무호흡증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정재인 교수님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수면 무호흡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 쉬는 길인 코부터 목, 폐로 이어지는 길인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숨이 멈추거나 크게 줄어드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수면 무호흡증은 비만인 사람, 40세 이상에서 잘 나타나고 구조적으로 상기도가 본래 좁은 사람, 그리고 보통 남성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갱년기의 중년 여성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다가 코를 골거나 숨을 쉬지 않다가 몰아쉬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잠을 자도 피곤이 누적되고 낮에 과다하게 졸음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한다면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장기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환자는 자는 동안 반복적인 저산소증을 겪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이 증가되고 혈압과 심박수의 지속적인 변동을 겪게 됩니다. 이는 심혈관계, 즉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뿐 아니라 비만, 체중 증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만 문제라서 낮 시간 건강과는 크게 관련 없다?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몸을 계속 각성 상태에 놓이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낮에 심한 졸림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부정맥,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은 밤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낮의 컨디션과 장기적인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질환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먼저 상기도의 구조를 평가하게 됩니다. 혀나 편도의 크기, 구인두, 비인두, 후두의 좁기, 그리고 비강을 막는 질환은 없는지, 비중격 만곡증이나 합의갑계의 크기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다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검사는 수면다원 검사실에서 진행이 되고 환자분이 본래 자는 것처럼 수면을 취하면서 여러 생체의 신호를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그럼 수면 무호흡증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적인 치료는 체중 조절, 그리고 수면 자세의 교정, 음주 조절과 같은 생활 습관의 교정이고 경증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에서도 조절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부터는 양압기가 기본 표준 치료이고 비중격 만곡증이나 합의갑계 비대증, 편도 비대와 같은 구조적으로 기도를 폐쇄시키는 부분이 관찰된다면 수술로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는 어떤 원리로 호흡을 개선하는 거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는 잠이 들면 혀와 연부 조직이 뒤로 처지면서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게 되는데 양압기는 마스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상기도를 안쪽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면 동안 상기도를 유지해주게 되면 무호흡과 저호흡이 감소하고 산소 포화도가 안정되면서 그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밤에 저산소증으로 인한 깨어남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낮에 왔었던 과도한 졸림증, 집중력 저하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수면무호흡증에서 수술은 모든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명확한 조건이 있을 때 선택하는 치료이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보자면 비중격 망곡증, 합의갑계 비대증, 편도비대, 혀뿌리가 너무 두꺼운 경우와 같이 수술로 구조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이고, 수술의 목적은 완치라기보다는 수면 중 상기도가 무너지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무조건적인 완치를 바라기보다는 질환의 정도를 개선하고 사용하는 양압기의 압력을 줄여 좀 더 환자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yes or no. 마른 사람은 수면무호흡증과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비만이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흔한 위험 요인인 것은 맞지만, 마른 사람에서도 턱이 작거나 혀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편도비대가 있거나 목젖이 긴 경우, 비중격 망곡이나 합의갑계 비대증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수면무호흡증은 성인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아의 수면무호흡증은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성인과 많이 다릅니다.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어린 환자들은 성인과 다르게 졸림보다는 집중력 저하, 과잉행동, 학습 문제, 성장 지연처럼 행동 문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수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비만이 성인에서 가장 큰 원인이라면 소아에서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와 같은 해부학적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또한 대부분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하게 되고, 원인이 명확한 만큼 수술 후 호전 정도도 성인보다 높은 편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성인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비만이기 때문에 체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발생 위험과 중증도를 모두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바로 누워 자는 자세에서는 혀와 주변 조직들이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가 좀 더 쉽게 막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 조절과 진정제 복용에 대한 관리입니다. 잠들기 전 알코올이나 수면제는 상기도 근육을 더 이완시켜서 무호흡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취침 전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 잘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염이나 만성 부비동염 등을 방치하면 구강호흡이 늘어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수면무호흡증 관리와 치료에 대한 당부 말씀 부탁드려요. 수면무호흡증은 아무래도 자는 동안 일어나는 문제이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본인은 치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속적인 저산소로 인해서 몸 전체가 위기 신호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낮 동안에 심한 피로가 있다면 무심코 넘기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옆에서 잠든 가족의 숨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10초 이상 숨이 멎는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 받으시고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건강한 잠이 건강한 하루를 만든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밤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수면 건강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유익한 말씀해주신 이비인후과 정재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메디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수면무호흡증 미스터리 완벽 해결.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숨이 멈추거나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비만인 사람, 상기도가 좁은 사람과 40대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갱년기 중년 여성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낮 시간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동안 반복적인 저산소증을 겪게 되면서 심혈관계 질환과 비만, 체중 증가, 심지어 치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체중 조절과 수면 자세 교정, 음주 조절과 같이 생활 습관 교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양압기를 사용해서 수면 중 호흡을 조절해요. 구조적으로 상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무호흡증의 정도를 개선하기도 해요.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바로 누워서 자기보다는 옆으로 돌아 눕거나 엎드려 자면 도움이 되고, 잠들기 전 알코올이나 수면제 복용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해요.